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최근에 보시면 외국인 기관 수급 또는 거래대금 상위에 굉장히 다양하고 골고루 올라오는 게 외국인 기관 수급, 어떤 날은 외국인 수급에 많이, 어떤 날은 기관 수급에 많이, 거래대금에는 코스피나 코스닥에는 항상 많이 올라오는 게 방산, 조선 빼면 제약바이오입니다. 업종 자체는 어려운데 공부하는 건 굉장히 심플합니다. 왜냐면 종목이 되게 딱 한정제 지어져 있거든요. 알테오젠도 있고 최근에 엄청나게 부각받고 있는 ABL 바이오도 있고 또 리가켄 바이오도 있고 또 뭐 유한양행도 있고 한데 숫자로 증명하는 제약바이오 기업 중에 압도적인 탑 3 안에 든다고 보고요. 숫자로 아마 2027년 이제 3년 딱 남았습니다.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유한양행의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렉나자를 제치고 아마 블록버스터 매출 1조짜리 우리나라 신약 아마 1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바로 SK바이오팜입니다. 그 빌리언스 캠퍼스는 펜딩이란 홈페이지에 오시면 굉장히 많은 좋은 후기들이 있습니다. 그 후기들을 꼭 읽어봐 주시고요. 후기 보시면 제 구독률이 97%가 넘으니까요. 많은 빌리언스 캠퍼스 응원 부탁드리고 매수매도 추천 아닙니다. 투자 아이디어 공유 차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SK바이오팜은 굉장히 심플하게 이 뇌전증 치료제라고 하는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명확하게 증명해요. 심플해요. 엑스코프리가 미국에서 계속 잘 팔리면 SK바이오팜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렇다고 SK바이오팜이 싸진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막 엄청나게 기간 조정을 받진 않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당연히 SK바이오팜의 펀더멘털과 무관하게 어떤 매크로적인 이슈, 정치적인 이슈, 트럼프 이슈, 관세 이슈로 인해서 SK바이오팜도 주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SK바이오팜의 목표가는 상향 조정되고 있고 증권사 평균 목표가랑 40% 넘는 계리율이 있어서 최근에 어제 오늘 4월 17일 오늘 기준으로도 주가가 조금 오르고 어제도 조금 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제약바이오 중에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들이 정말 손꼽을 정도로 몇이 안 됩니다. 계속 긍정적인 관점을 말씀드리고 또 SK바이오팜의 장점은 아주 심플하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엑스코프리의 판매량이 줄어들면 매도하면 될 것 같고요. 엑스코프리의 판매량이 여전히 견조하다? 팔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요 관련 기사들은 제가 100개 넘는 내용 중에 꼭 보셔야 될 훈훈한 주식 구독자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만 정말 그래도 최신 기사로만 추렸으니까 꼭 보시고요. 수면장애 치료제 SK바이오팜은 세노바메이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수면장애 치료제 수노시도 있고요. 수노시 역시도 솔리페톨이란 명칭 성분명으로 지금 같이 SK바이오팜의 이 세노바메이트보다 먼저 신약 SK바이오팜의 신약 1호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유지율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블록버스터 2027년 매출 1조 이상 없다. 약값이나 추진에 오히려 K바이오시밀러가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캐나다의 공공보험 급여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다. 역대 최고 수출 달성한 K의약품 올해도 최고 실적 갱신 지속된다는 거고요. 자, 올해 가장 핫한 RPT라고 하는 방사성 의약품 치료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의약품 치료제도 SK바이오팜이 퓨처캠과 더불어 탑티어로 지금 국내에서는 이 방사선 의약품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 또는 내년 아니면 방사선 의약품에 대한 상당히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보고요. 글로벌 3대 암학회 AACR 2025가 열리고 여기 SK바이오팜이 참여를 합니다. 국산 신약 2개 등장. 이미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노바메이트, 성분명이 세노바메이트고요. 미국 판매명이 엑스코프리입니다. 이 엑스코프리는 이미 국내에서 신약허가 충분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로 신약 개발 시간 80% 단축,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다양한 플랫폼을 이미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전증 치료제를 그 몸에 부착한 헬스케어 기기로 뇌전증 발작을 플랫폼화하고 있습니다. 발작 치료하는 걸 플랫폼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요 기사의 원문은 꼭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자, 4월 17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약바이오 평균 2.3%고요. 최고점에서는 마이너스 45%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두 자릿수 13% 수익 내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25% 상승률 나타내고 있고 SK바이오팜은 1월달 대비해서도 어제 오늘 4월 17일까지 주가 올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4%예요. 최고점에서는 마이너스 61%고요. 알테오젠, SK바이오팜
상당히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61% 최고점 대비. 최근에 뭐 급격하게 시총 3조가 넘었죠. ABL 바이오가 4조짜리 빅딜 때문에 지금 117%까지 올라왔고 최고점에서 마이너스 3%다. ADC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알테오지, 그죠? 3인방, ABL 바이오, 또 어디죠? 리가켄 바이오. 요 세 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숫자로 증명하는 기업,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 유한양의 요 세 개 당연히 봐야 되고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한올 바이오파마, 요 회사도 상당히 신약 개발에 관련된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 회사 봐야 되고요. 사실은 조금 뒤처지긴 했어요. 블록버스터 후보군에 항상 같이 이름이 거론되는 게 이 녹십자의 혈액제제 알리글로가 그 유한양의 렉나자랑 3인방으로 꼽혔는데 최근에 좀 부진하긴 한데 녹십자의 알리글로 요 회사도 꼭 봐야 됩니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PPI 제제를 PC 제제로 최초로 바꾸면서 일종의 IV 제형으로 변경하는 것처럼 이 제제를 변경하면서 HK 이노엔이 지금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국내에서 당연히 탑티어고 글로벌로도 지금 K캡이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죠. HK 이노엔도 이제 연간 영업이익이 1000억 사이즈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도 봐야 되고요.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안정적으로 엑스코프리의 처방이 확대되니까 제일 중요하다. 엑스코프리의 처방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하고 있습니다. 연내 두 번째 파이프라인 세컨더리 프로덕트 도입도 기대를 하고 있죠. 세노바메이트는 일본에서 품목허가 신청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미 아시아에서 그 임상 3상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최근에 발표가 다 났습니다.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부분 발작인데 전신 발작 쪽 이미 임상 3상 데이터를 확보했고 관련돼서도 연내 올해 안으로는 상반기 안으로 가셔야된 결과 전신 발작 쪽에서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방사선 신약 바로 RPT죠. 관련돼서 임상 1상 올해 25년도에 진입 기대가 있고요. 4분기에 도매상 재고를 미리 확보하는 것 측면 때문에 1분기에는 상대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지만 분기 매출 못해도 1,500억에서 1,600억 사이즈는 나온다. 상당한 실적 안정성이 있죠. 미국 엑스코프리 분기 매출 1,500 사이즈는 충분히 유지될 것 같다. 엑스코프리도 달러로 집행하니까 환율 수혜가 아니냐고 하는데 여전히 이 비용단의 문제, 캐나다에서 제조하고 포장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환율 상승에 제한이 있다. 국내에서 원료 의약품을 생산해서 캐나다에서 완제 의약품으로 제조하는 거거든요. 원료 의약품 DS는 국내에서 만들고요. 완제 의약품 캐나다에서 제조하는데 최근에 미국 CMO랑 계약을 맺어가지고 관세 때문에 미국 CMO가 캐나다 CMO보단 다소 비싸죠. 미국 CMO 통해서 6개월치는 이미 물량을 확보를 다 해놨어요. SK바이오팜에 엑스코프리가 미 관세 이슈에 대응해서 현지 생산 6개월치는 이미 재고를 다 확보를 했다. 이전 가격 조정하는 걸로 관세의 영향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노바메이트는 국내에 대한 허가 신청도 완료가 됐고요. 국내 일본까지 허가 신청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먹기 편한 제형으로 제형 변경을 신청했고요. 소아용 현타액으로 엑스코프리가 또 진출하지 못한 시장이 소아 청소년용입니다. 여기가 대략 20에서 25% 정도 시장이 되는데요. SK 바이오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청소년 소아 시장, 새롭게 엑스코프리가 들어가는 시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신 발작 임상 3상에 대한 탑라인이 올해 상반기 안으로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하반기에 바로 이 방사성 치료제 SKL-3551, 이게 임상 1상 IND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가 됐고요. 세컨더리 프로덕트 관련돼서도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고요. 상반기 내에 파이프라인 2가 아마 도입될 예정입니다. 뇌전증 신약 엑스코프리 성분명이 세노바메이트인데요. 특허 만료가 2032년으로 아직 7년 넘게 남았습니다. 경쟁사 이제 빈펫이 있는데요. 그거는 26년에 특허 만료거든요. 훨씬 특허 측면으로 보면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훨씬 유리한 측면이고요. 아마 특허 만료되면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가 시장을 더 많이 잡아먹겠죠. AI 약물 설계 플랫폼을 활용해서 이 중추신경계부터 항암제까지 포트폴리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신규 모달리티로 RPT, 바로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 못지않게 지금 또 핫하게 방사선 의약품 치료제보다 더 후발주자로 떠오르는 신성이 있습니다. 바로 TPD입니다. 표적 단백질 치료제입니다. 표적 단백질 치료제도 SK바이오팜이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은 AI 기반으로 뇌전증을 관리하는, 아까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났습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상용화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뇌전증을 평상시에 관리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하고 있고요. 미국 시장에 이 웨어러블 기기를 플랫폼을 통해서 추가 매출을 발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엑스코프리는 높은 발작 소실률, 부분 발작을 완전히 없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쟁약물 대비 우위를 지속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D2C라고 하죠. D2C 마케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6년에는 아마 엑스코프리 관련돼서 부분 발작을 넘어서 전신 발작과 어디까지 소아 청소년까지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24, 25년 다 폭풍 성장하지만 26년에 매출 성장의 가속화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소아 청소년과 전신 발작이 들어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국내 제약사 중에 미국 직판 구조입니다. 매출 총이익률이 압도적입니다. 95%고요. 당연히 엄청난 마진과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노리는데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26년이다. 이건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동안 연구가 개발 R&D로 쓰였던 비용이 25년 말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RPT,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관련돼서는 파이프라인 SK3501이 뉴로텐신 수용체 1을 타겟으로 고형암 치료제로 전임상 단계를 진행을 했고 연내 임상 1상 진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뉴로텐신 수용체 1은 대장암, 전립선암, 췌장암 등 다양한 고형암에서 과발현되는 물질이고요. TPD 후보 물질로 미국의 자회사 라이프 사이언스 랩 여기가 지분 60% 갖고 있는데요. 여기서 개발하는 P300이라고 하는 선택적 분해제 요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신규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백질 분해제랑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모두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 동력이 남아 있다는 거고요. 단백질 분해제와 방사선 동위원소는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에 아직 포함은 안 돼 있다. 지금 철저하게 엑스코프리의 미국 판매량만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산정하고 있다. 기술 기반의 신약 연구가 당연히 SK바이오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하는 게 SK 이 바이오그룹의 투자 총괄하는 센터장을 하셨던 이동훈 대표님이 지금 SK바이오팜의 대표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상당히 R&D 못지않게 이 투자와 주가 측면도 이동훈 센터장님이 상당히 지금 SK바이오팜 대표로 가신 분이 투자에 관련된 아주 굉장히 빠삭하신 분이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 엑스코프리가 지금 미국에서 엄청난 축적한 처방 DB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 플랫폼으로 적용할 것 같아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서 환자의 뇌파를 측정하고요. 뇌전증 발작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뇌전증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하고 뇌전증을 조기 예방하는 거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엄청난 미국의 처방 축적 데이터베이스가 차별화된 경쟁력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남미의 제약사인 유로파마와 미국 합작법인을 세워서 플랫폼 상용화를 이미 올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뇌전증 시장 내에서 이 바로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이 뇌전증 관련된 플랫폼이 추가 매출 성장 요인으로 보고 있고요. 2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세노바메이트 적응증 확장이 임상 3상이 올해 말에 종료되기 때문에 26년이 바로 이 임상에 대한 R&D 비용이 감소하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따 데이터 영업이익률 보여드릴 텐데요. 엄청난 영업이익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는데 계속 개선됩니다. 전신발작 같은 경우는 임상이 8월 달에 종료 예상이고요. 아마 당연히 올해 중반이면
데이터가 도출되고요. 소아 적응증, 청소년 요거 관련돼서는 올해는 아니고 내년 5월 달에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약 6개월 물량을 아까 말씀드린 관세에 대비해서 미국 CMO와 계약을 맺어서 확보를 했다. 미국 CMO가 캐나다 CMO보다는 서비스비가 비싸긴 하지만 SK바이오팜의 매출 원가율 자체가 워낙 낮아서 관세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5년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 가이던스는 420밀리언 달러에서 450밀리언 달러인데 당연히 이 상단 450밀리언 달러는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거 대충 환율 1,400원으로 계산하면 6,300억 정도 됩니다. 영업이익률이 아까 어마어마한 영업이익률 말씀드렸는데 올해 20%가 넘어갈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26년도 되면 거의 비슷해지죠. 아마 넘어설 거로 예상됩니다. 26년도에 SK바이오팜의 영업이익률은 평균값이 34%고요. 27년에는 37에서 영업이익률 40%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영업마진이 SK바이오팜의 밸류에이션 할증하는 요인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인데요. 949억에 작년에, 올해 1287억, 내년에 2348억에서 27년에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발생하는 것만 약 2,800억에서 3,000억 정도 사이즈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나온 기사인데요. 뇌전증 환자에 대한 3월 달의 논문, 뇌전증 환자에 대한 표준화 사망비가 2에서 4입니다. 환자 같은 경우는 1.4니까 뇌전증 환자의 표준화 사망비가 훨씬 높은 거죠. 2에서 4니까. 엑스코프리를 병용 약물로 처방했던 환자들의 표준화 사망비가 일반과 유사한 1.32까지 떨어졌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엑스코프리의 발작 소식률이 워낙 뛰어나서 그 국소 발작이 전신 발작으로 진행이 안 되면서 갑작스런 발작에 의한 사망을 예방했다는 겁니다. 논문에서의 데이터에서도 엑스코프리의 이 발작 소식률이 엄청나게 뛰어나다. 그걸 증명을 했고요. SK바이오팜의 이제 남은 과제 중추 신경계열 CNS라고 하는 신약 도입만 남은 상황입니다. 수면장애 치료제인 수노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임상 3상 ADHD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질환들 엄청 많잖아요. 과잉 행동 장애도 있고 우울 질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이런 행동 장애 질환 관련돼서 특히 ADHD 관련돼서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글로벌 중추 신경계 치료제 분야에서 바로 이 수노시가 글로벌 경쟁력을 이미 입증했습니다. ADHD는 얼마나 큰 확장성을 갖고 있냐면 글로벌로 6천만 명이 환자로 있고요. 글로벌 판권, 수노시의 글로벌 판권을 갖고 있는 엑섬이 바로 ADHD, 우울장애, 폭식장애 이런 다양한 적응증 확대를 위한 이미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노시 같은 경우도 임상이 적응증 확대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노시가 지금 엑섬으로부터 받는 SK바이오팜의 로열티 매출은 약 7%이기 때문에 이 적응증 확대가 통과될 경우에 상당히 여기서도 매출의 확장성이 있다. 엑스코프리의 경쟁사 요거 기사인데요. 강력한 경쟁사 바로 제논 파마슈티컬스의 아제투칼러 파이프라인명이 XEN1101인데요. 임상 3상 진행할 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장기 투여 유지율이 엑스코프리가 제논 파마슈티컬스 경쟁약풀 아제투칼러보다 월등히 높다. 12개월에서 장기 투여 유지율이 83% 나왔는데 어제 발표난 제논 파마슈티컬스의 아제투칼러 같은 경우는 높긴 하지만 66%로 엑스코프리랑 17% 차이가 격차가 났고요. 24개월은 71%인데 24개월 데이터는 없었고 30개월 이상에서 아제투칼러 데이터가 이 소위 말하는 장기 투여 유지율이 55% 미만으로 봤는데 바로 엑스코프리는 65%로 여기서도 30개월 이상에서도 엑스코프리의 이 장기 유지율이 10% 이상 격차가 높았다. 뇌전증 치료 관련돼서는 만성적 신경계 질환이기 때문에 발작 예방을 위해서 뇌전증 치료는 지속적으로 약물을 치료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투여 유지율 자체는 발작 조절을 지속성과 직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투여 유지율 자체가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하게 복용해서 발작을 재발하는 위험을 당연히 방지하는 거고요. 투여 유지율이 높다는 거는 이 삶의 질을 유지시킨다는 거죠. 투여 유지율이 낮다는 거는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불규칙적으로 복용하거나 발작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유지율은 바로 약물 효과,
내약성, 그 다음에 부작용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유지율 측면으로 장기 투여 유지율이 경쟁사 아제투칼러보다 엑스코프리가 월등히 좋았다는 게 또 최근에 입증이 됐습니다. 아제투칼 같은 경우는 칼륨 채널이 작용하고 있는데 ABL 바이오랑 4조 기술 이전 고 회사입니다. 이 포티가란 약이 부작용으로 사용이 중단됐습니다. 아제투칼러도 칼륨계 채널을 이용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돼 있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 다니면서 정말 많이 느꼈던 게 2차전지를 투자하는데 제품이 어디로 납품하는지도 몰라요. 1년 매출이 얼마 되는지도 몰라요. 일반인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취해서 그날그날 주가의 흐름이 세거나 이슈화되는 종목들을 할 경우에 성공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투자 전략과 어떠한 기업 발굴, 산업 발굴을 그때그때 시일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이동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전략을 짜가면서 적절한 수준의 이론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의 이론 잘 결합하고 그거를 실전 투자 전략에 연결지어서 메가트렌드 산업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간 시장 트렌드, 두 번째 월간 복귀 특강 외에도 당연히 매일매일 시황에 대한 제 생각, 시황에 대한 분석, 그때그때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제 리뷰 당연히 다 달아드릴 거고요. 오래오래 즐겁고 재밌는 투자 라이프를 이어가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제 모든 것이 담긴 제 모든 투자 라이프 구독자분들한테 다 오픈할 생각입니다. 빌리언스 캠퍼스로 구독자분들을 기쁜 마음으로 설레이는 마음으로 초대합니다. 물론 제논 파마슈티컬스 쪽에서는 아제투칼러의 화학적 구조를 개선해서 부작용을 유발하는 크로모포릭 다이머 생성 자체가 안 된다. 부작용이 없다고 추정하고 있는 거지만 상당히 엑스코프리 같은 경우와 차이점이 있다. 엑스코프리는 소듐, 그러니까 나트륨이죠. 이 나트륨 채널 억제제를 쓰고 GABA-A 수용체를 활성해서 기존 항경련제와 차별화를 돕고요. 흥분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소듐 채널이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전류를 차단합니다. 억제성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GABA 수용체를 활성화, 촉진하는 이중 기전 물질인데 경쟁사 칼륨 채널 개방제 대비 아제투칼러 대비 부작용이 없어요. 장기 유지율이 훨씬 더 높게 되는 겁니다. 왜 엑스코프리의 처방전이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까? 왜 그렇게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릴까? 바로 이런 부분들, 기술적인 진입장벽과 기술적인 우위, 경쟁약품보다 우위, 논문과 이런 실제 경쟁사의 데이터 입증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부작용이 심할 때는 투여 중단 때문에 유지율이 얼마나 높은지가 뇌전증 치료제한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24년도 작년 12월 달에 미국 처방 건수만 3만 5천 건 이상이 증가됐는데 경쟁 약물 대비 2배 이상 속도가 같은 동기간 내에 빠르다. 글로벌 총 누적 환자 수는 이미 엑스코프리가 14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브라질에서 신약 승인 신청하면서 이제 중남미의 약 17개국에서 판매가 예정되고 있습니다. 또 따끈따끈한 어제 데이터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제77회 미국 신경과학회 연례 학술대에서 발표했을 때 세노바메이트의 발작 감소, 엑스코프리의 발작 감소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성인 환자 37명을 최소 2주 이상으로 세노바메이트 저용량이 50mg을 부가요법으로 복용한 결과 뇌전증 발생 빈도가 84% 이상을 감소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 따르면 이 중추신경계 CNS 시장만 대략 156조에서 연평균 7% 이상 성장해서 265조 시장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뇌전증 치료제 경쟁사 특허 만료되는 부분, 그 다음에 경쟁사보다 이 발작 소식률에서 월등히 데이터로 입증하는 거, 부작용 측면,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엑스코프리의 미국 시장과 17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판매 성장률은 굳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RPT, 방사선 동위원소, 그 다음 TPD, 단백질 분해제 모두 아마 일상에 대한 모멘텀이 25년도부터 26년까지 걸쳐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파트너십 현황입니다. 엑스코프리 지금 처방 건수가 엄청나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마 작년 말 기준 35,000건이니까 올해는 최소 5만 건 이상 넘어갈 것 같고요. 요거는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고요. 발작 완전 소실 비율이 21%로 경쟁사 빈펫, X2 컬러보다 월등한 데이터로 입증하고 있다. 뉴 모달리티로 가장 핫한 방사선 의약품 RPD, 표적 단백질 분해제 TPD,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를 모두 SK 바이오팜이 하고 있다. 거기서 RPT 방사선 동위원소는 퓨처캠과 더불어 국내 탑티어다. 매출뿐만이 아니라 영업이익률이 37%까지 엄청나게 압도적인 데이터로 올라올 것을 보이고요. 주요 글로벌 빅파마의 수출, 기술 수출 매진 기업들 여기에 다 투자 아이디어가 다 있습니다. 이 관련된 기업만 보셔도 그냥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은 너무나 심플하고 명확하게 기술 이전한 기업들만 봐도 끝난다. 몇 개 없죠. 한미약품, SK바이오팜, LG화학, 리가켄바이오, 오름테라퓨틱스, 종근당, ABL바이오, 유한양행, 알테오젠 딱 요렇게 7개밖에 없어요. 요 기업은 다 당연히 봐야 된다. 이게 상사인에서 추정한 건데 1조 국내 기업 중에 가장 빠르게 블록버스터 달성할 엑스코프리가 28년이라고 돼 있지만 아마 1년 정도 앞당겨서 27년에는 1조 블록버스터 매출 달성할 걸 보이고요. 자, 국내 제약바이오 중에 중추신경계 질환도 가장 선두권에 SK바이오팜이 하고 있고요. 부강약품이 하고 있네요. 비보전제약 이런 회사들도 CNS 쪽을 하고 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제약바이오 회사 HK이노엔하고 SK바이오팜 오늘 4월 17일 기사에서 요 상당히 흥미로운 데이터를 분석해 놨는데요. 바로 현금성 자산과 차입금입니다. HK이노엔이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보면 HK이노엔은 차입금이 4천억까지 증가했고요. 왜냐? 내부에서 개발을 엄청나게 하고요. SK바이오팜은 외부로 개발 투자를 돌리고 있습니다. 차입금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게 나오고 있고요. SK바이오팜은 현금성 자산이 3,244억인 반면에 HK이노엔이 절대 재무구조 나쁜 회사가 아닙니다. HK이노엔과 비교해도 현금성 자산이 2배 넘게 차이가 나고 있다. 바이오는 뭐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알테오젠 요 밸류를 빼면 올해 기준 41배 정도 수준이고요. 내년 기준 25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5배고요. SK바이오팜이 54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회사가 아니고 위탁 생산하는 회사죠. 매출과 이익 사이즈는 크지만 근데 SK바이오팜은 신약을 개발한 회사잖아요. 지금 가장 핫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 단백질 치료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다 하죠. 밸류에이션 할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년 기준으로 PR이 28배까지 떨어진다. 이게 54배만 보면 뭐 엄청 비싼 거 아니야? 평균보다 비싼 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데 평균보다 대략 10% 정도밖에 할증이 안 됐고요. 이 SK바이오팜에 가진 매출과 이익 성장률을 보면 당연히 밸류에이션에 더 할증을 주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영업이익률 현재는 23%지만 37%까지 개선될 거로 보이고요. 매출과 이익이 모두 50%씩 성장합니다. 아마 올해 7천억에서 내년에는 내년에는 9천억대 매출, 27년이 1조 매출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매출 말고 이익 사이즈는 올해는 1,600억, 내년에는 3,2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사이즈. 내년 기준으로 보면 SK바이오팜보다 영업이익 잘 나오는 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이 내년에 4,400억의 영업이익 잡혀있네.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없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알테오젠 말고는 SK바이오팜보다 영업이익 사이즈가 큰 회사가 없다. 종근당, 한미약 다 제쳤죠. 녹십자 다 제쳤습니다. SK바이오팜은 최근에 다시 기관에 폭풍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만 탄력적으로 못 가는 건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누적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순매수고요. 이거 보시면 연기금이 사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외국인 기관 수급에 계속 제약바이오는 골고루 들어온다. 거래대금이 항상 상위권에 예를 들어 거래대금이 1등부터 15등까지 있으면 5개 이상의 기업은 전부 제약바이오다. 봐야 되는데 굉장히 투자 아이디어가 심플하고 명확하다. SK바이오팜 일봉 차트인데요. 이 각도가 보시면 대략 고점에서 한 여기 25%, 마이너스 25% 빠졌습니다. 최근에 이 가격대가 좀 강한 지지 가격대라고 보고 있는데 그게 97,000원 정도 가격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97,000원 가격대가 과거의 전고점 가격대입니다.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빠졌고 다시 지금 바닥을 잡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거래대금은 없다. 외국인에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 기관, 특히 연기금이나 장기성 물량에서 다시 지금 연속적으로 폭풍 순매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팜은 첫 번째, 미국에서 엑스코프리의 판매량이 견조하다. 두 번째, 부분 발작을 넘어서 전신 발작과 소아 청소년까지 제형 변경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다. 세 번째, 지금 가장 핫한 방사선 동위원소 치료제도 국내 탑티어, 올해 안에 임상 1상, 또 뭐 있죠? 단백질 분해제, TPD, 또 뭐 있죠? 세포 유전자 치료제, CGT, 핫한 거를 다 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 SK바이오팜은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27년도에 블록버스터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숫자가 명확하게 찍히는 가장 투명한 영업 마진이 검증하고 있죠. 영업 마진이 2026년에 30% 이상이 나오고 27년에는 거의 40%대 영업 마진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전체 제약바이오 이익 못 내는 회사, 이익률이 떨어지는 회사들 평균값보다 한 10% 정도 할증받는 구간이다. 실제로 보면 주가는 못 올랐어요. 1월달 대비해서 여전히 마이너스 4%입니다. 메테오젠, ABL바이오 이런 회사들만 엄청 부각받았죠. 이제는 SK바이오팜이 좀 주목받을, 숫자가 명확히 찍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밸런스 캠퍼스 구독 모델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더 재미난 기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